이제 섹션을 들어가 보려고 해요. 섹션은 말 그대로 자른 면이죠. 자른 면. 섹션을 나타내는 아이콘이 있어요. 자, 여기 섹션 프렌이라고 있죠. 이 부분. 그리고 이쪽에 위에도 있어요. 섹션 프렌. 근데 이제 위쪽에서 나는 더 잘 되는 게 이쪽에 섹션에 관련된 아이콘들이 쭉 있어요. 쭉. 그래서 소위 말해 우리가 가장 많이 잘 얻는 게, 잘 하는 게 뭐예요? 아이소메트릭이죠. 자, 아이소메트릭. 물론 아이뷰2C도 뭐 다 마찬가지지만, 자, 아이소메트릭을 한번 얻어보죠. 자, 이 부분을 하고, 지금 방향이 나오죠. 이 방향. 섹션의 이름을 짓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아이소라고 해도 되고, 뭐 수평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영어로 해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아이소 라인이라고 하죠. 아이소. 오케이. 자, 지금 이게 너무 내려와서 그러는데, 자, M. M으로 전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위로 이렇게. 너무 아래쪽으로 가가지고. 이 지금 검정색 부분은 자른 면이, 잠깐만요. 자, 이 부분은 준 2층 다락이 있었기 때문에 다락이 있는 데까지 올라가면 검정색으로 나오죠. 여기 지금 독특하게 여기는 검정인데 이쪽 부분은 지금 뚫려서 나오죠. 지금 이런 증상은 약간 문제가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이 부분은 여기에 보면 막힌 면과 뚫린 면, 막혀서 검정색으로 나오고, 또 여기는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안에 뚫려 있는 상태로 나오죠. 근데 주로 우리가 이제 도면을 얻을 때는 블랙으로 많이 하죠. 여긴 지금 창문하고 접해 있고 그런 상태라서 지금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이유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섹션을 하나만 얻는 건 아니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 윗부분이 있는데 그게 없어진 거냐? 그게 아니라 없어지지 않았고 안 보이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걸 보이게 하려면 이걸 누르면 돼요. 자, 이걸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요. 껐다 켰다. 그럼 이건 뭐냐? 자, 이거를 누르면 섹션 표시가 껐다 켰다 해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섹션 자체를 만드는 거죠. 또 하나의 섹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축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옆에 축으로 한번 해볼게요. 물론 사선으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가장 이제 많이 하는 게, 자, 이 직선축이죠. 자, 가장 많이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레드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레드축. 섹션 2.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아이소가 아니라 측면이라고, 우측면이라고 해도 되고. 또 M 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어때요? 안쪽이 더 많이 갈 수 있고, 이렇게. 자, 이렇게 자를 수가 있죠. 그러면 어때요? 인면을 얻을 수 있는 인면 섹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면 섹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 면도 하나 해볼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섹션이 이렇게 많은데 정신이 없잖아요. 그럴 때 액티브 컷, 그러니까 내가 이 중에 어떤 것을 액티브 컷이라고 나오죠. 어떤 거를 움직일 거냐. 얘를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나는 이걸로 수평을 한번 움직여 보겠다 하면 액티브 컷. 그럼 어때요? 액티브 컷에 의한 컷이 나오죠. 섹션이.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자, 이 상태에서 또 다시 키죠. 자, 킨 상태에서 또 이쪽에서 한번 자, 그린 축에서 한번 잘라보죠. 자, 이거 표시, 그 다음에 그린 축. 네, 잘랐어요. 자, 이거는 정면이죠. 프론트 뭐 그냥 정면 이렇게 이름을 했어요. 네이밍. 네이밍을 하지 않아도 뭐 섹션 1, 2 본인이 그렇게 나와요. M 해서 이것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어때요? 자, 이렇게 정면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아이뷰 투시도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아이뷰 투시도. 여기에 뭐 그림자를 넣는다 그럼 좀 더 생생한 이미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위에 천정이 막혀 있기 때문에 조명등을 따로 넣기가 힘들죠. 조명의 효과를. 물론 여기 위에다 조명을 좀 넣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 내가 작업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 지난번 내가 섀도우 그림자의 기능에서 윗부분에 나는 빛을 그림자를 만들지 않겠다 하는 기능을 쓰면은 위에 있는 빛이 다 내부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그거는 참고하고, 액티브 컷에 의해서 자른 면이 바뀌어진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사방 간대를 잘라놨지만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만약에 나는 액티브 컷을 이걸로 바꾸겠다 그러면 액티브 컷 뭐 어때요? 이 컷에 의해서 이쪽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 또 내가 아이소 라인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액티브 컷. 자, 이쪽 부분이 액티브 컷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왜 아이소메트릭 이미지 같은 거를 이제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익스포트해서 패널에 앉혀야 되고, 또 PPT나 패널에 앉혀서 이미지를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면 어때요? 익스포트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정면에서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 자, 카메라에서 잠깐만요. 패러럴 프로젝션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정면, 여러분들 이게 평면이 되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완전 평면. 그림자는 끄고, 자, 이렇게 완전 평면을 하면 굳이 캐드에서 하지 않아도 여기 지금 스케치업에서 한 도면 가지고 도면을 이해시킬 수가 있죠. 도면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익스포트를 시키겠다 그러면 보세요. 이 조명을, 아니 이 컷을, 그러니까 이 표시를 일단 먼저 여기서 ESC를 하고 섹션 표시 자체를 없애주고, 이게 아니라 이거죠. 자, 표시를 없애주고, 그 다음에 뭘 없애줘야 되겠어요? 가이드를 없애주죠. 가이드 라인. 자, 가이드를 없앴어요. 방금 축을 없앴어요. 자, 내가 가이드, 여기 뷰에서 액세스 있죠. 자, 이게 축인데 축도 안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이드,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표시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긴 지금 섹션 컷과 필이 있죠. 아까 이 기능하고 같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배경이 지금 화이트가 아니고 그레이죠. 물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써도 되지만 배경색을 화이트로 바꿔주면 훨씬 더 도면 느낌이 나겠죠. 그러려면 자, 여기 스타일에서 스타일로 들어갈게요. 스타일.
스타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하면은 라인, 화이트 라인만 나오죠. 잠깐만요. 가이드 없애고. 이 상태에서 자, 이게 지금 자꾸 복잡하게 나가는데 리버스, 그러니까 리버스를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했네. 자, 여기 보면 얼라인 뷰라고 있어요. 얼라인 뷰를 하면 얘가 정확히 수직과 수평이 맞게 움직여져요. 자, 여기 얘를 선택하고 액티브 컷도 있죠. 그리고 리버스도 있고, 리버스는 아까 내가 설명을 안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얼라인 뷰를 하면 반듯하게,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레이즈 같은 경우는 표시 자체를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서 익스포트를 하면 이 도면 자체를 도면처럼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장점이죠. 어때요? 파일, 익스포트, 2D 그래픽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PNG와 JPG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PNG로 저장을 하는 이유는 PNG는 뒤에가 투명한 상태로 저장이 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JPG 같은 경우는 그냥 화이트 상태에서 저장이 돼요. 포토샵에서 PNG 상태는 레이어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효과를 주거나, 그리고 레이아웃에서 배경을 뭐 눕기를 시키거나 이런 거 할 때 아주 유리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이건 따로 저장을 하고, 포토샵 일러스트를 들어갈 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그때 얘기 한번 다시 하고. 자, 여기서는 일단 익스포트는 시켜 놓을게요. 자, 평면, 플로어 플랜, 해서 도면, 참고로 PNG가 JPG보다 용량이 더 커요. 자, 이 상태에서 정말 도면 같은 효과를 주려면 뭐가 있겠어요? 자, 디멘션을 줄 수가 있겠죠. 자, 디멘션. 그러면 디멘션까지 해결이 되면 잠깐만 다시 한번. 자, 여기서부터 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9,800 나오죠. 물론 이거 자체를 전체적으로 좀 띄워주면 좋겠죠. 이걸 띄워주기가 이게 쭉 나가면 띄워주기가 힘드니까 아예 이쪽에 가이드라인을 해서, 가이드라인 후에 캐드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탭에서 가이드, 자, 이쪽에 가이드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렇게 몇 가지 도면을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 놓고, 자, 디멘션을 한번 해볼게요.
dim 교차점에서 교차점까지 전체를 하고, 그 다음에 탭으로 이게 한글하고 영문을 자꾸 바뀌어가지고 한글로 해놓으면 이 약자가 안 나와요. 이게 단축키가 안 먹어서 자꾸 그게 바뀌어서. 자, 탭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디멘션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교차점, 교차점, 교차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면을 얻을 수가 있죠. 디멘션을. 물론 여기서도 여기서까지 맞춰주면 될 거예요. 평면을 여기서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쪽 높이도 이쪽에서 딤을 얻을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화이트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도 조정할 수 있지만, 자, 다시 여기에서 다시 예전 우리 그 아키텍처로 돌아가려면 아키텍처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죠. 디자인 스타일. 이걸로 들어가면 그 전 타입으로 이제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배경색을 여기서도 조정이 되지만, 자, 이쪽에서 또 참고로 얘기하자면 제가 스타일 부분을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스타일엔 여러 가지 효과를 주는 게 있는데, 자, 카메라를 퍼스펙티브로 바꿀게요. 자, 스타일의 효과는 다양한 게 있어요. 이런 여러분들이 체크하자마자 막 이런 저런 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가 있고, 배경색도 바뀌고. 자, 내가 지금 섹션을 걸어놔서 이렇게 바뀌는 건데, 여기에서 배경색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걸 통해서 할 수도 있으나 또 에디트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델링 세팅, 백그라운드 세팅 하면은 스카이의 색채, 그라운드의 색채. 스카이의 색채를 여기서 화이트로 하겠다. RGB는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가면 화이트가 되니까, 그럼 오케이. 그럼 어때요? 스카이 색채가 이걸로 변하게 돼요. 오케이. 자, 스카이는 변했죠? 그럼 바닥 색채를 보죠. 바닥 색채로 이것도 화이트로 하겠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눌러서 하는 거와 똑같이 화이트가 되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일러스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애니메이션에서도 많이 그 스케치업을 쓰고 있는 걸 알 거예요. 자, 이런 거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눌러보면 어떤 이미지, 어떤 효과를 주려고 하는 건지 이제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스타일 부분을 다룰 때 한 번 더 해줄게요.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기로 하고, 다시 우리 아키텍처 기본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기본 스타일이죠. 그 다음에 디멘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 부분도 태그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꼭 디멘션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자, 가이드는 일단 끄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저는 항상 태그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dim이라는 태그를 만들어서, 레이어죠. 레그를 만들어서 얘네들을 전부 다 참고로 여러분 엑스레이 상태에서는 용량을 많이 차지해서 좀 움직이는 게 힘들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림자가 있는 섀도우 상태에서도 상당히 컴퓨터가 느리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할 때는 웬만하면 섀도우도 없고 그 엑스레이가 아닌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게 좀 더 빠릅니다. 자, 딤을 여기서 딤으로 태그에 집어넣고, 자, 껐다 켰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딤을 일단 꺼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깔끔하고, 이 상태에서 다시 자, 표시를 보이게 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할 게, 자, 이 표시를 일단 없애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레이즈라고 아예 지워버리는 게 있어요. 이거 자체를, 표시 자체를 일단 안 보이게 하는 게 이건데, 이거는 사실은 있는데 안 보이게 하는 거고, 여기서 이거 자체를 만약에 이레이저 시켰다.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그거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섹션을 만들려면 다시 만들어야 돼요. 걔는 안 나와요. 다시 해도. 엔티티 인포에서 봐도 아직 안 나오고 아예 없어져 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똑같이 이제 하이드를 시키는 방법도 있죠. 아무튼 하이드를 시켰다가 보이게 하는 거는 똑같이 언하이드 시키면 돼요. 뷰에서.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아까 이 부분을 내가 안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액티브 컷 상태죠. 나는 이 부분을 봤는데,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보는 건데 아래에서 위를 보는 것도 얻고 싶다. 자, 그게 리버스예요. 그러면 어때요? 윗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리버스를 내가 설명을 안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얼라인 뷰 아까 설명했죠. 리버스, 액티브 컷 했고, 그 다음에 인버트 셀렉션. 셀렉션을 이제 바꿔준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꿔준다.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셀렉션을 뭐 이거는 포토샵에도 있는 기능인데, 셀렉션 자체를 그거 빼고 나머지 것으로 바꿔준다. 그런 거고, 이건 지금 많이 쓰지 않으니까 놔두고, 하이드 안 보이게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드 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이레이저, 지워버리는 거, 표시들을. 엔티티 인포야 뭐 어차피 이 요소 정보니까 아이소고. 자, 이 지금 섹션 표시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 아이소고, 그 다음에 레이어는 싱크고, 그 다음에 뭐 심볼은 2라고 되어 있고, 왜냐면 두 번째 섹션이니까 그런 거 같고. 자, 이거 다시 리버스 시킬게요. 이렇게 했고, 이렇게 액티브 컷과 그 다음에 리버스, 이런 형태들을 보면 섹션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익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은 3S죠. 스타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스타일을 얘기를 하려면 좀 더 단순한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더 단순한 걸 가지고 하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또 기본 개념 설명한다고 다른 도형 가져오기가 애매하네요. 자, 여기선 일단 얘네들을 전부 다 없애줄게요. 잠깐만요. 자, 위에는 그대로 놔두고, 자, 얘네를 놓고, 기본 이걸 놓고 가지고 스타일 기능 잠시 더 해볼게요. 자, 스타일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늘과 그라운드 땅색을 바꿔주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스타일은 여기에 있는 것이 지금 이쪽 부분, 엑스레이와 이 상태, 이것도 사실 스타일에 속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스타일보다 이쪽은 좀 더 정밀하게 이제 규정을 해주는 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백그라운드 색이나 이런 걸 바꿀 수가 있고, 특별히 뭐 지금 에디트에 가면 이 라인으로만 된 게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프로파일러라고 있어요. 프로파일러는
이 선의 두께를 얘기해요. 이 그림을 여기 지금 모두 손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 선의 두께를 뭐 좀 오로 하겠다. 그러면 어때요? 선 두께 엄청 굵어지죠. 그리고 뭐 그러면 1로 하겠다. 원래 기본이 2로 되어 있어서 이제 1로 하면 아주 선이 얇아져요. 그리고 만약에 난 선 없었으면 좋겠다. 0. 자, 1에서 20 사이즈를 하라는 거죠. 0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최소 1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기본은 대부분 이 정도 되어 있어요. 자, 그럼 2에 놓고 이 기능을 보죠. 뎁스큐라고 있어요. 뎁스큐는 이 자체의 라인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뎁스라는 거는 깊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깊이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이 진해지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뎁스큐, 물론 뎁스큐도 이렇게 수치를 입력할 수가 있죠. 뎁스큐도 이렇게 수치가 1, 이렇게 최대한 얇은 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프로파일러도 최고 낮게, 뎁스큐도 1로, 그 다음에 익스텐션이라는 거는, 자, 익스텐션 2일 땐 2죠. 근데 여기 보면은 좀 더 확장되는 거죠. 말 그대로. 자, 여기서 얘를 프로파일러를 2로 하고 볼게요. 자, 2로 하고 뎁스큐도 한번 2로 해볼게요. 자, 좀 진해졌죠. 여기서 프로파일러를 익스텐션을 2로 했죠. 그럼 약간 위로 나간 거, 확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익스텐션을 좀 더 5 정도로 해볼게요. 그럼 어때요? 좀 더 선들이 확장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겹치는 부분들이. 그리고 엔드 포인트. 자, 익스텐션을 선택하지 않고 엔드 포인트를 선택하면 만나는 지점에 약간의 두께가 보이죠. 약간 스케치 같은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진해지죠. 자, 이런 잠깐. 자, 대시는 뭐예요? 대시도트 할 때, 그래서 뭐 지터는 빼고 대시로 한다. 그러면 선들이 조금 얇아졌다가 두꺼워졌다, 약간 그런 좀 효과가 일어나요. 뎁스큐, 익스텐션, 엔드 포인트,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살려놓는다. 그러면 스케치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고, 이제 뭐 이런 효과들을 주는데, 일러스트나 뭐 이런 쪽에서 또 그림 같은 효과를 줄 때 많이 쓸 수 있고, 애니메이션 쪽에서도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자, 우린 기본 프로파일러 2로 놓고 지토도 끄고, 자,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런 효과 이쪽에서 보면은 디폴트 스타일이라고 나오죠. 자, 이런 스타일들을 자주 이런 거 많이 눌러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효과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 이걸 누르면 위에 나오는, 자, 이쪽에 나오는 스타일들이 쭉 전부 다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이것과 이거 똑같은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도 한번 규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자, 여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세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워터마크 세팅. 자, 이런 거는 모델링 세팅. 뭐로 세팅해 주는 거냐면, 뭐 참고로 한마디로 말하면 프리퍼런스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택할 때 얘 블루색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 블루색을 나는 블루색 싫어. 나는 레드색으로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선택한 것 자체를 뭐 오토마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다시 한번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뭐 아까 섹션도 나왔죠. 섹션 색도 바꿀 수가 있고,
아무튼 기본 우리가 그 일러스트나 포토샵에서 기본 그리드나 뭐 이런 것들의 색을 바꿔주기도 하고 그 간격을 조정해 주기도 하고 그런 거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지금 여기 보세요. 셀렉트. 자, 셀렉트 하면 여기 나는 여기 블루색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가이드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아 나는 가이드는 그냥 가이드가 레드였으면 좋겠어. 그럼 레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프리퍼런스를 내가 정할 수 있다. 액티브 섹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액티브한 섹션은 어때요? 주황색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액티브 섹션 색을 그린색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린색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거 굳이 바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굳이 뭐 내가 이거 하나만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그것만 볼게요. 자, 여기에 난 보라색으로 하겠다. 이런 핑크색. 자, 그러면 어때요? 내가 선택한 게 핑크색으로 바뀌죠. 자, 이거는 자신의 취향이에요. 그래서 뭐 이건 우리가 록 할 때 레드색으로 바뀌죠. 록 하는 것을 뭐 다른 색, 블루색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바꾸면 되는 거고, 여기서 아까 이렇게 많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이 섹션 기호들이 여기 지금 기호들 중에 어때요? 선택한 섹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액티브 컷으로 하겠다. 이 색상이 지금 여기는 액티브 컷이 오렌지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를 나는 그린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액티브 컷이 그린으로 바뀌죠. 자, 이런 프리퍼런스를 내가 정할 수 있다. 물론 두께도 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 이거 부분, 그래서 스타일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습니다. 자, 요 다음에는 씬에 대한 것을 해야 하는데 씬 부분은 요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씬도 더불어서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남아있는 기본적인 기능은 씬과 그 다음에 샌드박스 조경을 약간 만들 수 있는 이 두 가지만 하면 기본 기능에 대해서는 거의 다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다음에 들어가는 것들은 좀 더 이제 확장된 뭐 루비라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다운받아서 하는 것들인데 그것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찾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스케치업은 거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